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20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15. 1차 집결지에서 첫 번째. 1982년 3월 23일 오후 1시. 우리는 마침내 1차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본 마을 표지판을 통해 이곳 마을 이름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라는 마을이고 우리가 수경지로 편성할 곳은 도장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냇물 옆에 있는 공터에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훈시를 듣고 각 소대별로 수경지를 할당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집합했던 곳에서 좌측, 곧 서쪽 방향의 나지막한 산자락이었습니다. 수경지에서 내려다보니 수경지와 붙어서 밭이 있고 그 아래로는 다랑이 논이 이어지다가 우리가 건너온 냇물이 있었습니다. 그 냇물을 건너서 논밭이 혼재된 들판이 있고 그 건너편으로는 꽤 큰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뒤쪽은 큰 산줄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경지 옆으로도 서너 채의 민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정받은 위치에 도착하여 군장과 장비를 정리한 다음 수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전달 내용처럼 이곳에서 며칠간의 집결지 행동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제대로 된 분대 텐트를 치도록 했습니다. 군장을 벗어놓고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식사 수령 집합.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밤 12시 40분에 기상하여 아침이라고 건빵 한 봉지 씹어먹고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으니 장정들 뱃속이 온전할 리 없었던 것입니다. 각 분대에서 2명씩 식사를 타러 가고 나머지는 수경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당 받은 수경지는 산자락에 연결된 밭 귀퉁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텐트 칠 자리를 만들고 있을 때 다시 전달이 왔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텐트는 농지를 피해 산속에 치도록 한다. 이상. 미리 지시했으면 2번 고생하지 않을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다시 자리를 옮겨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지정해준 자리는 산속으로 올라가 3부 능선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키 작은 갈참나무가 많고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경 준비를 하는데 식사를 타가지고 왔습니다. 어젯밤 자대에서 밥을 먹고 처음 보는 밥이었습니다. 다 식은 밥과 반찬이었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경 자리를 옮기고 점심 식사를 하느라 시간은 흘러 자리를 정해 텐트를 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랐지만 밤에는 아직 추웠으므로 땅을 조금 파고 텐트를 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땅이 부드러워서 잘 파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텐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땅을 50cm 정도 깊이로 파고 그 위에 폴대를 세우고 그 위에 텐트를 덮는 반지하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위에는 나뭇가지와 풀을 뜯어다가 덮어서 보온과 위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텐트 내부에는 나무를 잘라다가 총기 거치대를 만들고 바닥에는 깔풀을 깔고 그 위에 판초 오일을 깐 다음 모포를 펴서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텐트만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지 위쪽에 참호를 파고 기관총을 거치하여 대공초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야전 화장실도 만들어야 했는데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나무를 잘라다가 양편으로 걸쳐 놓아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산속에서 야전훈련할 때는 민간인들이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땅만 파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이곳은 민가가 가까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붙어있는 갈참나무를 베어다 엮어서 화장실 주위에 빙 둘러쳐서
울타리를 만드니 제법 그럴듯한 야외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경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경지에서 3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민가가 서너 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도 상갓집 같았습니다. 내가 식수를 뜨기 위해 그 집 앞으로 갔는데 마침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군인 아저씨, 어디서 오셨수? 예, 강원도 양구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구만. 고생 많소. 그는 나를 치근한 듯 바라보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막걸리 한 잔 하실라오? 나는 막걸리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고참들이 팀 스피리트 80 훈련 때 충북 충주 쪽에서 얻어 마셨던 기막히게 맛 좋은 막걸리 이야기를 엄청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기회가 팀 훈련 수경지에 도착한 첫날에 나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군복 입고 법성 민간인 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훈련을 나오기 전 가장 강조한 것이 민가 출입 금지였고 조금 전 중대장의 훈시도 역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수통을 빼서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댁에 가서 마실 수는 없으니 여기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수통을 받아 들더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걸리를 수통에 가득 담아오셨습니다. 막걸리를 들고 텐트로 돌아오자 분대원들은 희색이 만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한 수통밖에 얻어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지요. 그러나 이미 날이 어둑해지고 유동병력을 단속하기 때문에 더는 어쩌지 못하고 저녁 식사와 더불어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짜릿하게 목구멍을 훑고 들어가는 막걸리 한 잔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때쯤 우리 분대 이총 부사수인 김아묵의 일병이 역시 그 초상집 앞에 갔다가 막걸리를 2반합이나 다시 얻어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부러 반합을 들고 가서 얼쩡거리다가 얻어온 것입니다. 아무튼 막걸리 2반합은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날 점심 메뉴는 쇠고기가 들어간 찌개여서 그것을 안주 삼아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팀 훈련은 막걸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